여러분은 정파신가요? 사파신가요? 저는 최근에 자기 전 루틴이 하나 더 생겼어요. 챗 GPT를 활용해서 영어 회화 연습을 하는 건데요. 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약간의 영어 실력 향상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젯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부터의 너, 그리고 현재까지의 너를 이렇게 쭉 리와인드를 해봤을 때, 너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봐라.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만 곰곰이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아침 한 8, 9시쯤에 잠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내린 결론이 나는 사파다였어요.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사파로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썩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객관적으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저는 약간 사파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예시를 좀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주제들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동산부터 보도록 할까요? 모든 사람이라 하기에는 조금 일반화시키는 게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집은 가장 좋은 입지를 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한 70억 정도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아파트를 고르실 건가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사실 구할이 레미안 원베일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저라면 용산 트럼프의 인테리어를 풀로 싹 발라가지고 거기서 살던가, 아니면은 여의도 롯데캐슬 아이비나, 아니면 여의도에도 트럼프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도 인테리어를 싹 발라가지고 거기서 살 것 같습니다. 돈이 있다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사실 저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은 정말 많지만, 그게 투자 대상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냥 내가 사는 주거 공간,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보는 게 있다면, 그 동네만이 가진 뭐 숨은 매력,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사야 할,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을 조금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웃긴 건, 지금 제가 나열한 그런 뭐 용산 트럼프, 아니면 여의도 롯데캐슬 아이비, 아니면 또 여의도 트럼프, 그 외에 또 제가 가고 싶은 곳들이 있긴 해요. 뭐 광화문 디펠리스, 아니면 다시 브라이튼 여의도, 뭐 이런 곳들이 있는데, 다 보면은 사실 주상복합이에요. 음, 제가 주상복합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초신축이 아닌 이상 제가 가고 싶어 하는 주상복합들은 오래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인테리어는 다시 해야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굳이 인테리어 그 싸지도 않은, 요즘에 진짜 막 수억씩 들이잖아요. 그것까지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것, 나의 개성을 녹일 수 있는 그런 곳을 원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결론을 지어 놓은 상태인데, 어, 일리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스스로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물론 뭐 원베일리 좋고 뭐 다 좋지만, 아파트는 왠지 모르게 정감이 안 가더라고요. 하지만 누군가가 공짜로 준다고 하면은 진짜 아리가또 하면서 받긴 하겠습니다. 자, 무튼 제 첫 번째 사파 취향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두 번째 사파 취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대부분 꿈의 차를 물어보면은 911이나 G바겐을 말하죠. 사실 성공을 하고 나서 대부분 많이 찾는 자동차가 911이랑 G바겐이기도 합니다. 그 두 차량의 장점이 뭐냐? 감가가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G63, G바겐이 아니고 G450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엔 450을 더 많이 타요. 더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요.
그게 보면은 드림카이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감가가 적어서 굉장히 유용하게 타고 잘 좋은 가격에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좀 많이 차 취향이 제일 매콤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디펜더 문 두 짝짜리를 타고 있어요. 출시되자마자 바로 샀고요. 희소성, 그리고 남들이 타지 않는 거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는 그런 변태입니다. 에스턴 마틴 좋아하고요. 벤틀리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버 트럭 좋아하고요. 허머 EV 환장합니다.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삼촌이 그 자동차 잡지에 실려있던 허머 H2를 보여주면서 그때부터 제가 큰 차에 대한 로망 이런 게 또 생겼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짜끔하다 보니까 빡 이렇게 빵, 붕 이런 차들을 선호하기도 하고요. 왜 나는 이런 차를 좋아할까? 이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가는 정말 어마어마하죠. 제가 말했던 차들이. 다만 이 차들은 존재감이 엄청나다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까먹은 것도 있네요. 에스컬레이드. 진짜 웅장하죠. 진짜 차가 주차장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런 차들을 좋아합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은 누군가가 저를 봤을 때, 이야, 이 사람의 취향은 정말 확실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를 굉장히 선호하고, 이것 또한 명백한 사파 취향이 맞다라는 증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시계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 사실 시계 하면은 시계 또한 프리미엄이 붙는다,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뭐 사실이긴 하죠. 뭐 오데마 피게나 파텍 필립 뭐 이런 것들은 진짜 막 이제는 쳐다도 보지 못할 가격으로 올랐으니까요. 옛날에는 좀, 이야, 살까 말까 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애초에 넘볼 수가 없는 가격이니까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시계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보면 너 이런 거 차니? 하는 것들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예걸루 쿨투르나 위블로 이런 게 있겠죠. 실제로 그런 거 사놓고 지금 감가 때려 맞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예거 같은 경우에는 왜 샀냐면 제가 또 롱충이잖아요. 근데 해외 거래에서 보면 롱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에다가 피보나치 황금 수열이 1대 1.618이잖아요. 근데 그 예거르쿨트르의 리베르소가 그 비율을 그대로 가져와서 만든 게 리베르소 이 시계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데, 왜냐면 초록색에 피보나치 황금 배열이 여기 안에 있으니까 이거 되게 나한테 럭키한 아이템일 것 같은데 하면서 샀습니다. 그렇게 감가 이빠이 맞았고요. 뭐 생각보다 감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다행히도. 왜냐면은 제품가를 계속 올리다 보니 그거는 정말 아리가또한 부분이긴 하죠. 여튼 시계에서 또한 저의 사파 취향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이 두 개보다 조금 더 내가 사파스럽구나 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 그런 이유기도 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투자를 처음 딱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정도 서울에 입성할 수 있는 시드를 마련했다고 하면은 대개 서울 부동산부터 살 겁니다. 사실 그게 정배긴 해요. 제가 어떤 분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감명 깊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냐면, 대한민국에 살면서, 특히 서울에 살면서 무주택은 숏을 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네이키드 숏을 치는 것과 같다. 그리고 이제 1주택은 뉴트럴, 그냥 델타 중립 상태인 거죠. 그리고 2주택부터는 이제 롱 포지션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대한민국 안에서 그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게 정파의 길이고요. 근데 저는 일단 서울 아파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꿈이 없는 것도 첫 번째기도 하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부동산을 투자의 수단으로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 제외가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다른 자산도 아니고 왜 비트코인이고 왜 테슬라여야만 했나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얘네들도 자신만의 뚜렷한 서사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끌렸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를 볼까요? 이제 화폐 시스템에 대한 레지스탕스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반골이죠. 그런 반항아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진짜 화폐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 증거들, 역사가 지금 그렇게 흘러왔고 실제로 이 우리 통화의 값어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죠. 그래서 저에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게 사실 출발지가 애초에 사파지 않습니까? 레지스탕스,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 거기서부터 태어난 친구고, 이제는 뭐 사실 정파라고 봐도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신이 언더독이기 때문에 그 서사에 제가 계속 끌리는 것 같아요. 테슬라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전기차를 파는 회사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FSD 판다. 맞습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할 거다. 맞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것이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는 꿈을 팔아요. 그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그 미래들을 상상해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미래를 어느 정도는 동의하고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배팅을 한 거죠. 두 자산군의 역할은 다르긴 하지만 성격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부동산 이야기했죠. 뭐 차 이야기했고 시계 얘기했고 투자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걸 다 종합해 보면 그냥 쉽게 말해서 저는 반골 성향인 것 같습니다. 딱 지금 세숫대야만 봐도 그렇게 느껴지시잖아요. 얘는 그냥 평범한 애는 아니구나. 사파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봤을 때 장단점이 확실히 명확한 것 같습니다. 장점부터 먼저 볼까요? 일단 가장 큰 건 군중 심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 존버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 예로 남들이 막 댓글로 막 뭐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하고 앉아 있어. 지금 반도체인데 야 하이닉스 이제 300만 원 뚫는데 이럴 때 그래 넌 너 길 가. 난 내 길 갈게. 이런 마인드. 정말 운 좋을 때는 기회를 발견을 할 수도 있죠. 뭐 다른 새로운 길을 포착한다든가 뭐 이런 가능성이 생각보다 정파에 비해서는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다른 걸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콜럼버스, 좋게 말하면 콜럼버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단점, 좋은 선택도 남들이 하니까 안 하려고 한다.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사실 투자로 보았을 때는 가장 최근 하이닉스가 가장 컸죠. 아무래도 과감하게 추세를 타서 하이닉스를 들어가 보기도 했어야 했는데 내가 타면 고점이야. 내가 타면 고점이야. 그리고 지금 남들 다 탔잖아. 이런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었죠.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비주류 선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강박 아닌 강박인 거죠. 왜냐, 나는 계속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필요 이상의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생각을 해오면서 살던 사람이라다 보니까. 이거는 한 예로 확실하게 들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행 많이 가시죠? 지금 또 여행 시즌입니다. 휴가철이죠? 저 같은 경우는 32살까지 해외여행을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왜냐? 저희 20대 때는 그 유럽 여행이 되게 유행했어요. 그 다음에 워킹 홀리데이랑.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굳이 왜 가지?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와서는 뭐 그 친구들도 그 친구들 나름의 경험을 한 거고,
나도 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안 간 거긴 하지만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친구들이 갔다 와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든가 한국에서는 해보지 못할 경험들을 하고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고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왔다면 대한민국에서 더 뭔가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여행 갔다 온 거 뭐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놀다 온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난 더 안 가. 아, 난 이 시간에 더 악착같이 돈 벌어서 격차를 더 벌릴 거야. 그래야 내 말이 맞거든. 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안 가게 되고 32살에 친구가 한두 달 전 갑자기 이집트 같이 갈래? 해가지고 첫 해외여행을 이집트로 가버렸습니다. 이것도 정파 루트는 아니죠. 사파 루트예요. 첫 해외여행을 그것도 혼자서 비행기를 따로 타고 이집트를 갔어야 했어요. 아주 신선한 충격이죠. 이렇게 늦게 해외여행을 갔는데 첫 해외여행지가 이집트랑 두바이야. 그러면 이것 또한 또 사파의 길인 거잖아요. 그리고 첫 해외여행부터 그렇게 엄청난 고자극, 고도파민을 주는 나라를 갔다 왔다 보니 지금은 또 어디 해외여행을 가려 해도 딱히 끌리는 데가 없어요. 계속 비주류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또 그 이집트 두바이를 같이 갔던 친구와 3월 달에 아이슬란드를 다녀왔었거든요. 한 열흘 정도 다녀왔는데 제 생일을 아이슬란드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해외를 갔다 온 지 한 5달 정도 지난 지금 그래도 하락장일 때 가지 또 언제 가냐 이 생각에 해외여행 갈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제는 진짜 강박이 아니고 자꾸 비주류를 선택하다 보니까 뭐 일본도 가기 싫고 뭐 중국도 가기 싫고 어딜 가야 하지? 이런 지금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떠나고는 싶은데 떠나고 싶은 곳이 없어진 상황인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저는 이야기와 희소성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끌림이 굉장히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안전한 길보다 캐릭터 아니면 개성 아니면 후에 뭐 재평가가 될 대상인지에 대해서 앞서 이야기했던 주거, 차, 시계, 부동산에서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남들과 다르고 싶다라는 내재 욕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게 가보면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었던 과거 또한 결국 이 남들과 다르고 싶다라는 내재 욕구에서 파생된 또 다른 욕구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내가 어느 정도 돈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 없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34살에 탈색하고 다니고 막 진짜 사파스럽게 하고 다니는 거겠지요. 그냥 단순하게 자기 전에 영어 회화 연습을 했던 것 뿐인데 아침까지 이런 재밌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은 정파신가요? 사파신가요? 사실 제가 사파라고 해서 정파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누군가가 정파라고 해서 사파가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길이 다른 것 뿐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삶이 궁금합니다. 특히나 제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취향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이런 게 문득 궁금해지네요. 근데 사실 제 채널을 봐주시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열심히 존버하시고 그런 걸 보면은 사파도 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여기까지 얘기만 해도 뭐 제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 뭐 바로바로 소통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여튼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남길 차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연휴간 날씨가 조금 좋지는 않은데 부디 안전하게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에어컨 켜놓고 이게 휴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연휴 보내시고요. 간간히 이런 영상, 대본 없는 영상 자주 올리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막 클로드로 새로 이것저것 해보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는 바람에 오늘 짬을 이렇게 내서 찍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벌써 한 해 절반이 넘게 갔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래로만 두드려 맞으면서 왔네요. 어, 그래도 뭐 조만간 8월에 클래리티 좋은 소식이 있길 바라면서 또 다시 한번 지키지 못할 약속이지만 이런 영상 자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